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안 도와줘? 치사하게 말이야.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200만 원이나요. 나중에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된다고 그래? 빨리 200만 원만 더 달라고,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신과 아픔, 그리고 화려한 반전이 있는 한 여성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자 씨. 26살에 결혼해서 30년간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 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죠. 오늘은 미자 씨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반전으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88년 서울의 한 식품회사. 인수는 30살. 서울 토박이로 회사에서 제품 포장과 출고를 담당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괜찮아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죠. 미자는 26살.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미자는 제품 검수를 담당했는데 첫 출근 날부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이 제품 검수표 어디다 제출하면 되나요? 미자가 처음으로 인수에게 말을 건 날이었습니다. 인수는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때 인수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서울 생활이 낯설고 어려웠던 저에게 이것저것 다 알려주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맛집도 소개해 주었지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인수 씨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1989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자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고, 인수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양가 부모님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반지하였어요. 좁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미자야, 오늘 월급 받았어. 이번 달 생활비 쓰고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고마워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같이 모을게요. 두 사람은 맞벌이로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 저축도 하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결혼 1년 후 1990년 가을. 인수 씨, 병원 갔다 왔는데 임신이래요. 정말? 미자야, 고맙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였으니까요. 미자는 임신 8개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열심히 일했죠. 인수는 아내를 위해 항상 집안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미자와 함께 산책을 다녔어요. 1991년 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재호라고 지었어요. 우리 재호, 호랑이처럼 씩씩하게 자라렴. 인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미자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출산 후 미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호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인수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지만 두 사람은 알뜰하게 생활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재호가 돌이 지날 무렵까지 세 식구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지요. 재호야, 아빠 왔다. 오늘은 아빠가 일찍 왔네. 퇴근한 인수는 항상 아들부터 찾았습니다. 재호를 안고 높이 들어 올리면 아기는 까르르 웃었어요. 인수 씨,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인수 씨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우와, 역시 우리 미자가 최고야. 저녁 식사 후에는 세 식구가 함께 TV를 보거나
인수가 재호와 놀아주는 동안 미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 나가 돗자리를 깔고 소풍을 즐겼어요. 김밥을 싸서 가져가면 인수는 역시 우리 마누라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인수 씨, 우리 이렇게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6년 재호가 5살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소집 공고가 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번 달 말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장의 말에 직원들은 술렁였어요. 인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재호도 키워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데. 집에 돌아와 미자에게 말했어요. 미자야, 회사가 부도 났어. 이번 달 말까지만 다니래. 어머,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미안해, 미자야. 내가 뭐라도 해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199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인수는 3달 동안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탈락했어요.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죠. 지금 경력직은 안 뽑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면접에서 돌아올 때마다 인수의 어깨는 더 처졌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점점 바닥이 났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민수 씨. 우리 같이 힘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자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인수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일당 3만 원을 받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집에 오면 끙끙 앓았습니다. 기술이 없어 막일을 하니까 일당도 적고 몸은 더 힘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다가 목수일을 하는 기술자 밑에 들어가면서 일당도 4만 원으로 올랐어요. 인수는 일도 조금 편해지고 일당도 오르니까 열심히 일을 다니기 시작했지요. 미자도 아들 태호를 놀이방에 맡겨놓고 근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설거지와 반찬 만드는 일인데 6시간 일하고 하루에 2만 원씩 받았어요.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남편과 아들 태호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상이었어요. 미자야, 힘들지? 어느 날 인수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견딜만해요. 미안해, 고생시켜서. 괜찮아요, 인수 씨가 더 고생이지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인수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미자는 하루의 피곤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을 때 인수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는 인부와 싸우다 경찰서까지 가는 일이 생겼답니다. 결국 인수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됐는데. 인수는 후회하며 말했어요. 목수가 나한테만 기술을 가르치니까 그 친구가 엄청 괴롭혔었어. 좀 더 참고 견뎌야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심하더라고. 내가 폭발하길 노렸던 것 같아. 그만 잊어버리세요. 미자가 인수를 달래주었어요. 아, 이제 어떡하지? 매달 나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살 길이 있겠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인수는 옆에 있는 아들 태호를 슬픈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자는 재호를 재운 후 인수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응? 뭐를? 우리 작은 음식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리는 좀 하잖아요. 특히 김치랑 국수 요리는 자신 있어요. 음식점?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지. 두 사람은 남아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997년 봄, 드디어 두 사람은 시장 근처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1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인수 씨, 가게 이름 뭐로 할까요? 글쎄,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 부부 칼국수는 어때? 괜찮네요. 부부 칼국수. 인수는 간판을 직접 만들었고 미자는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칼국수와 만두 두 종류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들,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응. 아빠 엄마 화이팅. 5살 재호도 부모님을 응원했어요. 1997년 5월 1일 부부 칼국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미자와 인수는 함께 인사하는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지요. 민수 씨, 손님이 안 오네. 괜찮아, 첫날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40대 아주머니였죠.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자는 정성껏 칼국수를 끓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겉절이도 진짜 맛있고.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오늘 처음 문 열었어요. 그래요? 아주머니, 장사 잘 되실 거예요. 음식 맛이 진짜 좋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미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 아주머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칼국수 집이야.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자가 직접 담근 겉절이 김치가 인기였지요. 사장님, 이 겉절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고춧가루랑 액젓을 적당히 섞고 마지막에 매실액을 조금 넣으면 시원하고 개운해요. 우와, 비법까지 알려주시네요. 미자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미자의 성격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지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했어요. 재호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와서 가게 청소 도와줄게. 아이고, 우리 아들 기특하네. 고마워. 학교가 끝나면 재호는 가게로 달려와 테이블을 닦거나 물컵을 정리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도왔던 거죠. 인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왔고 미자는 김치를 담그고 육수를 우렸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밤 10시가 넘었지만 두 사람은 즐거웠어요. 민수 씨, 오늘 장사 괜찮았어.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곧 빚도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2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부부 칼국수는 이제 이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사장님, 자리가 없어서 못 먹고 가는 손님들이 많은데 가게 좀 넓히시는 게 어때요? 단골 손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미자와 인수는 고민했어요. 지금도 바쁜데 더 넓히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민수 씨, 한번 해보자.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옆 점포가 비자 바로 계약했습니다. 가게 규모가 2배로 늘어났죠.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한 달간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은 기다렸고 재오픈 날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확장 후 부부 칼국수는 더욱 번창했어요. 미자는 주방장으로, 인수는 홀 관리와 재료 구입을 맡았습니다.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2명 고용했죠. 사장님, 오늘도 칼국수 100그릇 넘게 나갔어요. 만두 60인분 나갔고요. 정말? 우와.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90년대 말 칼국수 한 그릇에 3,000원 하던 시절, 이건 큰 돈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빚 다 갚았어. 정말? 미자야,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둘이 함께한 거죠.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부 칼국수는 이제 이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에서도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왔고 맛집 블로그에도 자주 소개되었죠. 2005년 미자와 인수는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빌라가 아닌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 서울 변두리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의 집이었지요. 엄마, 우리 집 진짜 넓다. 내 방도 있어. 재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밝은 아이로 자랐죠. 재호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까지 보낼 거야. 응,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차도 샀어요. 중고 소나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벤츠보다 귀한 차였지요. 그런데 2008년쯤부터 인수에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사장들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모임이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아, 장사하다 보면 인맥도 중요하잖아. 이해 좀 해줘.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모임이 점점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어요. 미자는 혼자 가게를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주방 일은 미자 혼자 해야 했죠. 엄마, 아빠 요즘 가게에 너무 안 계신 것 같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도 바쁘신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인수는 55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인수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 골프? 언제부터 골프를 쳐요? 요즘 사장들 다 골프 치잖아. 나도 좀 배워야지. 골프는 핑계였어요. 인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2016년 어느 날 미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도 인수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이 향수 냄새는 뭐예요? 뭐? 아, 친구 마누라가 옆에 있었나 봐. 왜? 변명은 서툴렀고 미자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인수는 가게에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향했지요. 작은 카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지요. 미자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미자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인수가 들어왔을 때 미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바람 피우는 거 맞죠? 뭐라고? 오늘 다 봤어요. 여자랑 손잡고 카페에 같이 있는 거. 인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래, 맞아.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 순간 미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인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그 여자 수진이야. 40살이고 카페 운영하고 있어. 도대체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미자야,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 20년 넘게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좀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게. 하지만 정리는 없었어요. 인수는 그날 이후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 달 후 미자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대출을 받으셨는데 상환이 밀려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대출이요? 네,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으셨는데. 미자는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인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게 통장에서도 수천만 원을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이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지? 인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수진이란 여자에게 돈을 쏟아부은 거였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 심지어 수입차까지 사줬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살 집까지 전세로 얻어준 상태였습니다. 2017년부터 미자는 사실상 혼자 가게를 운영했어요. 인수는 가끔 나타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미자야, 미안한데 돈 좀 줘. 급한데 쓸 데가 있어. 또요?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에이, 그거 얼마 안 되잖아.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안 도와줘? 부부? 미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사람이 부부를 운운하다니. 하지만 미자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혹시나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올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여기 200만 원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고마워. 나중에 갚을게. 하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루 17시간을 일했지만 번 돈은 거의 남편에게 빠져나갔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나빠져. 대학생이 된 재호는 엄마를 걱정했지만 미자는 아들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자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재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한 재호는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1년 후 재호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그 여자는 수진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엄마, 나 정아랑 결혼할 거야. 아빠도 찬성하셨어. 미자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애인 딸과 아들이 결혼한다고? 재호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왜 안 돼? 정아는 잘못이 없잖아. 엄마, 부모님이 만나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재호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잖아. 알아. 근데 그게 정아 잘못은 아니잖아. 엄마, 제발 축복해줘. 미자는 반대했지만 재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재호가 점점 아버지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서 힘들었대. 뭐라고? 내가? 아빠도 힘들었나 봐. 엄마가 너무 일만 하고. 미자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일만 했다고 비난받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일한 건 다 너 키우려고. 알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아빠도 사랑받고 싶었을 거 아냐. 재호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아버지와 가까워졌고 미자와는 멀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미자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요. 2020년 어느 날 인수와 수진이 부부 칼국수에 나타났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이 가게 말이야. 우리가 운영하면 어떨까? 네. 무슨 소리를?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미자씨.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게는 내가 20년을 지켜온 가게예요. 알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인수 씨 명의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요. 실제로 가게 계약서에는 인수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시작한 가게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혼 서류예요. 수지는 서류를 꺼내 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가게도 우리가 인수하면 미자 씨는 편히 쉬실 수 있잖아요. 위자료도 드릴게요. 3천만 원. 3천만 원?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 위자료가 고작 3천만 원?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음 고쳐먹고 돌아오겠지 했는데 지난 5년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미련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네. 이혼하죠. 서류 주세요. 미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수와 수지는 당황했어요. 반대하고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거든요. 가게도 다 가져가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재호는 호적에 그냥 놔두세요. 재호는 이제 당신들 식구니까 저랑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지. 미자는 담담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가게 인수 절차 들어갈게요. 네, 그러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미자는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20년의 세월, 웃음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공간. 하지만 이제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쓴 그날 밤, 미자는 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엄마,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낸다. 재호야, 엄마가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돼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살아.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끊을게. 미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재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들었어. 가게 넘긴다고? 그래. 왜? 엄마가 평생 지켜온 가게인데. 재호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쉬고 싶어. 그래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재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게 모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지요. 사실 미자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인 2015년 미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6개월 후에.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 미자는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시골집 한 채, 그리고 채소를 키우던 땅 8,000평과 밤나무 과수원 4,000평. 집만 먼저 팔았어요. 땅은 일단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었거든요. 시골 땅이니까요. 그런데 2017년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땅값이 급등했고 개발회사에서 미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유하시고 계신 땅 12,000평을 전부 매입하고 싶습니다. 평당 1,200만 원 드리면 최고 시세로 파시는 겁니다. 검토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강남에 있는 개발회사에 방문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계약서를 받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지인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계약서를 검토한 변호사는 실제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미자는 땅을 팔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120억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돈은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데 쓸 거야. 미자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 후 미자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단독 건물 나온 거 있나요? 주차장이 넓고 1층이면 좋은데. 아, 마침 좋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500m 떨어진 곳에 신축 건물이 하나 있어요. 2층 건물이고 대지 150평에 건물 200평, 주차장 20대 규모입니다. 무슨 용도로 쓰실 건가요? 식당 하려고요. 그러면 딱입니다.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미자는 부동산 사장님과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대로변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미자가 하던 칼국수 집과는 5분 정도 거리였지요.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이 건물은 주인이 직접 신축한 겁니다. 냉면 전문점 하시려고 지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급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건축비가 아주 많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았어요. 건물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은요? 30억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 평수의 신축 건물이면 35억 이상 되는 물건입니다. 현금으로 살 테니까 28억에 해보세요. 승낙하면 바로 계약서 쓰죠. 부동산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60대 여성이 현금 28억으로 건물을 사겠다니. 아,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건물은 미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미자는 건물을 리모델링했어요. 1층에는 깨끗하고 넓은 주방과 테이블 30개, 2층은 단체 모임 손님들을 위한 대형룸 6개를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깔끔한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간판에는 큼직하게 미자 칼국수라고 만들어 붙였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미자 혼자만의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서 칼국수집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투자하시면 진짜 잘 되실 거예요. 미자는 주방에 4명, 홀 직원 5명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혼자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됐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했습니다. 육수 끓이기와 김치 담그기, 그리고 다대기 양념. 만두는 경력자를 뽑아서 미자만의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30년의 노하우가 살아나는 순간이었지요. 2020년 가을, 미자 칼국수가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미자는 많이 떨렸어요.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옛날 단골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네, 새로 시작했어요. 우와, 여기 진짜 넓고 좋네요. 응원할게요. 한편 인수와 수진이 운영하는 부부 칼국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수와 수진은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부부 칼국수로 운영했습니다. 이미 유명한 간판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맛이 달랐지요. 어머나, 여기 맛이 예전 같지 않은데? 사장님 바뀌었나 봐. 김치도 예전 그 맛이 아니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카페나 운영했지 칼국수 같은 한식은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인수는 더 심각했어요. 그동안 미자가 모든 걸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주방 일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에이, 대충 하면 되겠지. 칼국수가 뭐 그리 어려워? 하지만 음식은 정직합니다. 대충 만들면 손님들이 알아차립니다. 3개월 후 부부 칼국수의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당신이 음식을 대충 만들어서 그렇지. 미자가 얼마나 정성껏 했는데.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자 칼국수는 대박이 났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부부 칼국수 사장님이 새로 차린 곳이래. 진짜? 가봐야겠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넓은 주차장,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은 그 맛. 역시 이 맛이야. 부부 칼국수 갔다가 실망했는데 여기가 진짜네. 이 겉절이 맛은 정말 최고야. 오픈 3개월 만에 미자 칼국수는 웨이팅 맛집이 되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미자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사장님, 새로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지요. 미자의 당당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매출은 3억 원을 넘었어요. 미자는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계획을 위해서요. 2022년 여름 미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부 칼국수가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이 건물 제가 사고 싶은데요. 네. 아, 이 건물요? 55억에 나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50억까지 깎아보세요. 현금으로 살 테니까요. 미자는 그렇게 50억에 그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을 산 미자는 인수와 수진에게 통보했습니다. 저 미자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인수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네, 이 건물 내가 샀어요. 계약 기간은 3개월 남았죠? 그때까지 장사하시고 기간 끝나면 나가주세요. 미자야, 이게 무슨... 다른 말씀 없으시면 끊을게요. 미자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 후 부부 칼국수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이제 어떡하지? 인수와 수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동안 탕진한 돈, 그리고 실패한 장사,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미자 씨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내 탓이야? 당신이 요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두 사람은 매일 싸웠고 결국 수지는 인수를 떠났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인수는 그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60대 중반에 빚만 잔뜩 지고 말이죠. 미자는 부부 칼국수가 있던 건물 1층과 2층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미자 칼국수 2호점을 열었습니다. 본점보다 더 크고
더 깔끔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3억이나 들어갔지요.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이제 체인점까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2호점도 대박이 났습니다. 본점과 2호점 합쳐서 한 달 매출이 5억을 넘어섰습니다. 미자는 직원들에게 후하게 대했어요. 급여도 높게 주고 복지도 잘 챙겼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 처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미자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하지 않았어요. 주방의 중요한 부분만 총괄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맡겼지요. 미자는 돈을 벌수록 나누는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복지관에 3천만 원을 기부하셨다고요? 네, 어려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미자는 매달 지역 복지관,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미자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역 주민 재활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미자는 10억을 들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곳이었죠. 미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지역사회에 기여하시다니.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요. 미자는 센터 개소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4년 봄, 인수가 미자 칼국수 본점을 찾아왔어요. 미자야. 주방에서 일하던 미자는 인수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인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지요. 사과받았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손님들 장사에 방해되니까. 미자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요? 뭘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시 어떻게 안 될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미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인수 씨,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선택한 길을 존중해요. 그러니 당신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미자야,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인수는 결국 허탈하게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이번에는 재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재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결국 안 됐어. 그랬구나. 엄마가 말렸을 때 들었어야 했어. 엄마 말이 맞았어. 정한의 가족은 돈만 밝히더라고. 결혼하고 계속 돈 타령만 해서 정말 힘들었어.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힘들어. 회사도 잘렸고, 빚도 있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재호야. 응, 엄마. 네가 엄마 힘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건 아빠 편 들면서 엄마는 일만 한다고 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아?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재호야, 엄마도 이제 지쳤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가 도와줄 수는 없어. 넌 이제 어른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엄마,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재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재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도 인수와 재호는 몇 번 더 찾아왔어요. 하지만 미자의 대답은 항상 같았지요.
용서는 없습니다. 어느 날 인수와 재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제발.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날 버리고 딴 여자와 살림 차렸을 때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엄마, 나도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재호야, 엄마가 힘들 때 넌 어디 있었니? 아빠 편들면서 엄마를 외면했잖아. 그건 이제 와서 다시 가족 운운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미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민폐야. 인수는 무릎까지 꿇었어요. 미자야,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 내가 너무 나빴어.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용서는 신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더 이상 당신들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미자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직원들이 인수와 재호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다음에 오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2024년 가을, 미자는 6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활기찼어요. 오전 8시, 미자는 벤츠 S클래스를 몰고 본점으로 출근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잘 있었어? 오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미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오늘의 육수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오늘도 완벽하네. 이제 미자는 모든 걸 직접 하지 않습니다. 주방장과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미자는 총괄하며 중요한 결정만 내립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를 보며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겉절이도 대박이에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미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5년 미자는 3호점을 열 계획입니다. 사장님,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괜찮은 게 나왔는데 보시겠어요? 강남? 좋지요. 한번 보러 갑시다. 미자는 이제 단순히 칼국수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2채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죠. 미자 칼국수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어떨까요? 컨설턴트의 제안에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무리하게 확장하고 싶지 않아요. 미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미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장님, 저희 동호회에서 봉사활동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60대 여성 단골 손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주말마다 독거노인분들 집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드려요. 좋아요. 저도 참여할게요. 미자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칼국수 끓여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정말 오랜만이네.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미자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아요. 저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가 더 편하네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미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 미자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우와,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던 미자.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미자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정말 행복해. 저녁에 퇴근하면서 미자는 자신의 벤츠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반지하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미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자 씨, 구청에서 모범사업자상 드리고 싶다는데요. 아, 제가요? 영광입니다. 시상식 날 미자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 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저는 음식 만들 때도 사람 대할 때도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해요.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힘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미자에게는 더 많은 존경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인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0이 된 인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떠났고 아들 재호도 자기 삶에 바빠 연락이 뜸했어요. 인수는 작은 고시원에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한 갑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자영업자였는데 이제는 시급을 받으며 야간 알바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퇴근길에 인수는 미자 칼국수 2호점 앞을 지나갔어요. 밝게 빛나는 간판,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저게 다 내가 버린 거구나. 인수는 쓸쓸히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재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재호는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엄마. 손님들에게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시던 엄마.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시던 엄마. 나는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 재호는 엄마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 재호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들 재호 올림. 편지를 미자 칼국수로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편지를 받은 미자는 몇 번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지요. 용서는 아직은 안 돼. 미자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오전에는 가게 관리, 오후에는 센터 방문,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 미자 씨,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나도 부산 너무 가고 싶었어요. 미자는 이제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미자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지원금입니다. 미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죠. 센터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 한 젊은 여성이 미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과제빵 자격증 땄어요. 정말 감사해요. 축하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네. 사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미자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저녁 9시 영업이 끝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생들 했어.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봐.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미자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정리된 주방. 오늘도 잘 마무리됐네. 미자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벤츠 S클래스. 그럼 집에 가볼까? 시동을 걸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집에 도착한 미자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는 50평대 새 아파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미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봄, 미자 칼국수 3호점이 강남에 오픈했습니다. 와, 사장님, 강남까지 진출하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놀라워요. 오픈 첫날 줄을 선 손님들. 여기가 그 유명한 미자 칼국수구나. 사장님 스토리 알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미자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한 중년 여성들에게. 저도 미자 사장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미자에게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출연 날 미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남편이 저를 배신했을 때요. 그리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바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믿었죠. 과감하게 투자하며 다시 시작했어요. 30년간 칼국수를 만들어 온 제 실력과 저의 정직함을 믿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나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방송이 나간 후 재호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재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엄마, 넌 내 인생을 잘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 테니까. 엄마, 나중에 제가 더 성장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는 없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미자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벤츠를 몰고 출근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부릅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인사가 미자를 맞이합니다. 주방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오늘도 미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저녁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집에 돌아와 편안히 쉬면서 미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해. 진짜로. 그리고 그것이 미자의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 더 큰 성공을 이룬 한 여성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믿으세요. 셋째, 정직하게 사세요. 미자 씨는 항상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미자 씨는 오늘도 주방에서 칼국수를 끓이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저녁이 되면 벤츠를 몰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